나는 너를 사랑할지도 모른다. 뇌병변 장애를 가진 모험의 경험은 때로는 유머로, 때로는 진지한 질문으로 글에 스며들었고, 이는 이야기의 색을 다채롭게 만드는 재료가 되었다. 단편소설과 에세이를 중심으로 작업하며 삶에 스쳐가는 그날과 감정을 기록하는 데 집중해왔다. 글쓰기는 나에게 실험장이자 놀이터로 독서와 함께 웃다가도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순간을 오래도록 만들고 싶다. 해는 핸드폰에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보거나 기다리는 듯했다. 띠링하고 알람이 울렸다. 해는 반사적으로 알림창을 눌러 메시지를 확인했다. 장애인 콜택시 지연 안내. 대기자 5명. 배차 예상 대기시간 약 38분. 이동에 불편해드려 죄송합니다. 역시나 지연 문자였다. 해는 애써 단정히 묶은 머리카락을 신경질적으로 헝클어뜨리고는 중얼거렸다. 아, 벌써 몇 분째야. 출근 시간이라 그런가? 거의 1시간도 넘게 기다렸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해는 핸드폰 카메라를 켜 자신의 얼굴을 확인한 후 헝클어진 머리를 다시금 단단히 묶었다. 그 와중에도 애교 머리도 빼꼼 내주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러고는 자신의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다. 엄마, 다녀올게. 해는 아파트 정문을 지나서 빨간 벽돌길을 따라 버스 정류장 앞에 도착했다. 버스 정류장이 아파트 단지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그리 많이 걷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데도 해의 숨은 거칠었다. 그렇게 정류장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기를 몇 분, 곧이어 버스가 도착했다. 몇몇 사람들이 버스를 타자 드디어 해의 차례가 왔다. 그러나 그 사이 겨울바람에 얼어버린 해의 다리는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지를 못했다. 정말 그랬는지 아닌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해가 버스에 오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뒤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나빠지는 듯했다. 겨우 올라선 버스에서도 이미 자리가 만석이라 해가 앉을 자리가 없었다. 자신이 다리가 불편하니 자리를 양보해달라는 말은 정말이지 도저히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해는 넘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난간을 팔 힘으로 겨우 버티고 있었다. 그러나 버스의 속도는 해의 근육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빨랐다. 결국 큰 소리를 내며 넘어졌다. 해는 사람들이 해에게 구급차를 불러준다는 것을 한사코 사양하며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벨벨 여성장애인 센터라고 적힌 작은 문배가 형광등에 의해 반짝이는 듯 보였다. 자동문을 열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해가 도착하자 크림색 니트에 검은색 바지를 입은 여성분이 해에게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해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 신청해 주셨던 분 맞으시죠? 반가워요. 저는 김유나예요. 유나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유나는 다정히 미소를 짓다가 해의 바지가 엉망이 된 것을 보고 물었다. 오는 길은 괜찮으셨나요?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서. 네, 제가 해 맞아요. 넘어지긴 했는데 괜찮아요. 그보다 오늘 프로그램 기대됐네요. 해가 화제를 돌리려는 듯 멋쩍게 코를 훌쩍이며 헤헤하고 웃었다. 괜찮다고 말씀하셔서 다행이에요. 나중에라도 도움 필요하시면 꼭 말씀해주세요. 유나는 꼭 신신당부를 했다. 해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순했다. 며칠 전 SNS를 뒤적이다가 여성 장애인 자주 모임에 참여할 장애인을 모집한다는 게시물을 보았기 때문이다. 평소 장애인이나 사회와 관련된 뉴스를 구독했었기에 이름은 알고 있는 단체였다. 원래 해는 새로운 모임에 가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 아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기 전 시간이 많은 때가 아니었다면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프로그램은 생각보다 재밌었다. 서로 자기소개도 하고 대화도 나누며 조금은 친해진 것 같기 때문이다. 모임에 참여한 분들은 대부분이 장애인이셨다. 각자 다양한 장애를 가지고 계시기도 했고 같은 뇌병변 장애여도 실제로 몸에 나타나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른 점이 신기했다. 해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로 교내에 있는 장애인이 손에 꼽았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그래봤자 10명 정도였지만
장애인들을 만나니 소속감이 생긴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연락처도 주고받았고 다음 주 프로그램에서도 만나기로 약속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무사히 장애인 꼴찌씨를 탄 해는 무의식적으로 그 애에게 전화를 하려다가 멈칫하고 결국 연락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그 애의 연락을 해는 기다렸다. 해가 그 애를 처음 만난 것은 17세가 되던 겨울날 고등학교 입학식이었다. 작고 얇은 입술, 높게 묶은 머리, 흰 피부, 날카롭게 올라간 눈꼬리를 가진 그 아이는 해와 같은 반이었다. 학업우수로 입학했는지 표창을 받던 아이의 눈매가 둥글게 호선을 그렸다. 해는 웃으면 인상이 많이 바뀌는 친구라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계기는 사소했다. 복도에 친구참을 지날 때 그 애가 몸이 불편한 해를 위하여 손을 잡아주었으므로 해는 그 아이에게 이름을 물었다. 잡아줘서 고마워. 넌 이름이 뭐야? 그 아이가 대답했다. 난 진아라고 해. 아니 사실은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더 해의 눈에 들어온 것일지도 몰랐다. 우연찮게도 그의 해는 진아와 짝꿍이 되었다. 해는 추인캔디를 진아에게 내밀며 어젯밤 연습했던 말을 내뱉으려 했다. 그러나 진아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었지? 이거 나 주려고 꺼낸 거야? 진아는 해가 준 추인캔디를 까먹으며 말했다. 고마워. 넌 어디 중학교 나왔어? 해는 열심히 대답했다. 진아와 친해지고 싶었기에. 하지만 너무 기대를 한 탓일까? 진아와는 교실에서 말을 섞는 사이에 그쳤다. 해에게는 도우미 친구가 있었는데 주로 하는 일은 이동 수업을 할 때 해의 물건을 대신 들어주거나 해와 같이 이동을 하는 것이었다. 도우미 일을 하면 생활기록부에 쓰이는 세부 능력과 특기사항, 줄여서 세특의 이유 활동이 기록되며 봉사시간도 받는다. 그래서인지 도우미를 하는 친구도 처음에는 열심히 도와주었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갈수록 귀찮아했고 자신의 친구들과 놀기에 바빴다. 그 도우미 친구가 귀찮아한 것도 있지만 해가 항상 수업이 끝난 후에 선생님들께 질문을 하는 편이어서 그럴지도 모르겠다. 사실 해의 필기 속도가 상당히 느렸기에 더욱 그랬지만 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해는 도우미 친구가 생겼음에도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했다. 만약 자신이 다리가 아프지 않았다면 이런 상황에 갇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하는 수 없었다. 지금의 해에게는 해가 가장 진실되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면 자신이 바뀌어야 했다. 노력해야만 했다. 해는 도우미 친구에게 제주도로 떠나는 수학여행 방이 2인 1실이었다. 에서 자신과 같은 방을 쓰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그러나 해의 용기는 미안하다. 친구와 먼저 약속했다는 거절로 끝이 났다. 기껏 낸 용기가 의미가 없어져 시무룩해져 있을 때 게시판에서 같이 고민하고 있던 진아가 해에게 말을 걸었다. 해야 괜찮으면 나랑 방 같이 쓰지 않을래? 뭐? 정말? 그래도 돼? 그럼 당연하지. 왜 안 되겠어? 고마워 진아야. 우리 수학여행 때 재밌게 놀자. 진아는 그런 해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웃음 지었다. 수학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 해는 침대에서 몸을 태아처럼 둥글게 말고 몸을 이불에 파묻은 채 자신이 무언가 실수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잠에 들었다. 아침에 일어난 해는 전신 거울을 보고 팔을 들어 올려 파이팅하고 소리를 내 말했다. 무언가 두려울 때 해가 행하는 방식이었다. 수학여행은 제주도로 가게 되었기에 비행기를 타야 했다. 비행기는 무척이나 거대했다. 어렸을 때 홍콩이나 중국 여행을 갔었을 때에도 탄 적은 있지만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이 나지 않았다. 비행기에 타서 옆자리를 보니 역시나 담임 선생님이었다. 해는 혹시나 진아를 포함한 같은 반 아이일지 기대했지만 실망감만이 해를 감싸 안았다. 그러나 해에게는 익숙한 일이었다. 절대로 실망감을 겉으로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저 선생님께 인사를 하고
그 옆에 앉아 팝송을 들으며 그림을 그릴 뿐이었다. 비행기가 하늘 높이 날았다. 비행기가 지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진다. 비행기가 제주공항에 도착했다는 기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반 아이들이 왁자지껄 떠들며 비행기에서 나가고 있었다. 해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혼잡한 와중에 넘어지지 않으려 노력했다. 중심을 꽤나 잡기 어려웠는데 그래도 해는 넘어지지 않고 버텼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다. 섬에 왔다는 기분 탓 때문인지 바람에서 짠맛이 나는 것도 같았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우리 반은 버스에 탔다. 아마도 버스를 대절한 것 같았다. 이번에는 혼자 앉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건물들과 야자나무, 버스가 조금 더 달리자 바다가 보였다. 바다는 아주 넓고 햇빛이 반짝거려 보석처럼 빛났다. 그 근처에는 범퍼카장이 있었다. 반 친구들은 범퍼카를 타러 이동했다. 해도 같이 가고 싶었지만 해에게 범퍼카는 위험하다고 판단하셨는지 해는 시간이 비는 선생님과 남겨질 수밖에 없었다. 해는 멍을 때리며 바다를 바라보았다. 반짝이는 바다가 무색하게도 해는 다시금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또 다시 자신의 상태에 대한 무물감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옆에 있던 선생님은 그런 해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 아마도 그것은 해와의 시간이 어색해서일 수도 있었겠지만 작고도 따뜻한 돌봄일 것이다. 해, 요즘 학교 생활은 어때? 공부는 힘들지 않아? 해는 대답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지만 선생님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었으므로 열심히 대답했다. 선생님이 해의 옆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다. 그나저나 바다가 정말 예쁘네. 그러게요. 해가 대답했다. 해는 문득 바닷가를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선생님에게 허락을 받고는 넘어지지 않게 천천히 걸었다. 모래가 밟히는 소리가 들렸다. 손으로 모래를 쥐었다. 모래가 아래로 흘러내렸다. 바다는 여전히 반짝였다. 갑자기 목이 말라왔다. 앞이 반짝이고 넘치는 바닷물을 바라보았다. 바닷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싶다는 충동에 들었다. 그러다가 이내 고개를 젓고 그 생각을 접었다. 바닷물을 마시면 목만 더 마를 뿐이다. 곧 약속한 시간이 되었는지 저 멀리 범퍼카장에서 아이들이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해는 선생님과 아이들이 있는 쪽으로 갔다. 재밌었다는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해는 부럽다는 생각을 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아주 맑고 쾌청했다. 그 이후로 미술관을 함께 구경하고는 저녁을 먹고 호텔로 들어왔다. 외국인들도 이용하는 호텔이었는지 우리 학교 학생들 목소리 외에도 외국어들이 들려서 마치 언어로 된 합창을 듣는 느낌이었다. 나쁘지 않았다. 약속했던 대로 진아는 해와 같은 방을 썼다. 해는 내심 진아가 이제 와서 마음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기에 안심했다. 방 안은 싱글 침대 2개와 화장실, 작은 탁자가 놓여있는 구조였다. 침을 풀고 각자 씻고 나온 뒤 옷을 갈아입고 각자의 침대에 누워 핸드폰 화면을 휙휙 넘겼다. 그러다가 진아는 이 길고도 어색한 침묵을 참을 수 없는지 해에게 말을 걸었다. 아예 해의 침대로 와. 옆에 걸터 앉으면서 말이다. 해야, 나 심심해. 놀아주라. 핸드폰 그만해. 해는 아차했다. 집에서와 같이 습관적으로 눕자마자 핸드폰을 한 것이다. 해는 진아 쪽으로 돌아누우며 말했다. 그래, 우리 수다 떨자. 그러자 넌 좋아하는 게 뭐야? 난 비 오는 날 아이스크림 먹는 거. 오, 무슨 아이스크림 좋아해? 나는 과일만 아이스크림. 이것저것 이야기하다 진아는 장난스럽게 진한 미소를 짓더니 손에 턱을 깨고 지그시 해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질문 하나를 했다. 해는 좋아하는 사람 있어? 해는 그 소리를 듣자 무언가 허탈한 웃음이 나올 것 같아 손으로 입을 살짝 막았다.
친구도 제대로 사귀지 못하는데 무슨 좋아하는 사람이란 말인가. 걔는 당장에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친구를 갖고 싶었다. 무언가 사랑의 단계는 우정의 다음 단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진아는 학교에서 말 섞는 사람도 없고 수업이 끝나면 연락하는 친구도 없는 해의 상황을 겪어봤을까? 이해할 수 있을까? 걔는 감히 이해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다. 항상 곁에 사람이 많은 너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약간의 불편함이 애를 편안치 못하게 했다. 몸이 살짝 굳는 것도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모습을 보고 진아는 다시금 물었다. 뭐야? 좋아하는 사람 있는 것 같은데. 맞지? 아니, 없어.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야. 해는 일부러 과장된 몸짓으로 아쉬움을 표현했다. 그러자 진아는 해가 좋아하는 사람을 듣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운 듯 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수줍게 웃고는 자신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해는 진아의 말을 열심히 들어주었다. 관심도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지만 진아의 사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에 만족했다. 이야기가 깊어질 무렵 최은정 소리가 들렸다. 진아의 친구들이 진아와 함께 놀기 위해 방으로 찾아온 것이다. 자연스럽게 해도 같이 놀게 되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해는 진아무리에 들어갈 수 있었다. 수학여행에서 돌아온 이후로 해는 진아가 자신에게 미묘한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마도 그의 사적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겠지 하고 해는 생각했다. 그래서 해는 심심하다는 이유로 물어볼 게 있다는 핑계로 진아에게 말을 걸어 진아와 가까워지고자 했다. 전화도 문자도 많이 했다. 다행일까? 진아는 그런 해 행동이 불편하지 않은 듯 보였다. 진아는 사진에 관심이 많았다. 사진을 찍는 것도 찍히는 것도 좋아했다. 진아의 사진은 다른 사람이 찍은 것과는 다른 느낌이 들었다. 이건 해의 착각일지도 몰랐지만 사진에 진아의 감정이 확연하게 드러나 사진을 더 생동감 있게 만들었다. 마치 움직이는 사진 같았다. 해는 진아의 사진이 마음에 들었는지 배려되었는지 둘은 같은 동아리에 들었다. 학년이 올라가서 해와 진아가 고3이 되었을 때도 둘은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했다. 비록 다른 반이 되어 자주는 못 만났지만 일주일에 한 번 동아리 시간에는 만날 수 있었다. 물론 고3이라 매일 자습시간이었지만 말이다. 수능이 끝나고 추운 겨울일 때 학교에서는 그래도 사진 동아리인데 관련된 기법 하나는 배워야 하지 않겠냐며 사진 기법 중 하나인 시나노 타입 기법을 알려주었다. 해는 그 원리에 들어가는 화학적 성분이나 그런 것들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바다 같은 푸르른 파란색만은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진아가 이번 주에 정리당번이었기에 해는 먼저 집에 가지 않고 진아를 기다렸다. 바쁜 날도 없거니와 오랜만에 진아와 같이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아는 가만히 서 있는 해를 바라보고 싱긋 웃으며 해에게 왜 집에 가지 않느냐고 물었다. 너 기다리잖아. 나도 할 수 있는 건 도와줄 테니까 빨리 하고 가자. 진아는 눈을 살짝 동그랗게 뜨고 감동받은 얼굴을 했다. 해는 감동받지 말라며 진아의 볼을 꼬집고는 책상 정리를 시작했다. 정리하는 도중 진아가 해에게 말했다. 우리 남은 용액이랑 천으로 뭐 하나 만들까? 해는 이제 막 정리를 시작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고민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선생님께서 재료는 마음껏 쓰라고 하셨으니 괜찮겠지 하며 말이다. 용액이 묻은 천에 그림과 필름지를 넣고 자외선이 나오는 기계에 넣고 기다린다. 기다리는 동안 둘은 바다에 갔던 이야기를 나누었다. 해와 진아는 둘 다 바다를 좋아했는데 해는 바다가 모든 생물의 시작이라는 다정한 엄마 같아서 좋아했고 진아는 바닷소리를 특히 더 좋아했다. 그래서 다음에 입시가 끝난 이후에는 바다로 놀러 가자고 약속했다. 나온 결과물은
다정하고 따스한 파란색이었다. 실제로 진아가 찍은 바다 사진을 사용했기에 더 사실적으로 바다를 표현할 수 있었다. 그 뒤에 용품들을 다 정리하고 집에 가는 길에 해는 오늘 부모님과 언니가 모두 시골을 갔다며 집에서 같이 영화를 보자고 제안했다. 진아는 흔쾌히 수락했다. 도어락을 풀고 집에 들어가자 둘은 앉아서 볼 걸 고르다가 최근에 나왔다던 로맨스 영화를 보기로 했다. 유명한 여배우가 나오는 영화였다. 보던 중에 배도 고프고 목이 말라 해와 진아는 냉장고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찾기로 했다. 감자칩은 찾았는데 음료수가 없었다. 청량한 탄산음료를 마시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집 앞 편의점을 다녀올지 논의하던 해의 눈에 마침 집에 있던 맥주가 눈에 보였다. 해는 충동적으로 말해버렸다. 우리 맥주 마셔볼래? 우리 좀 있으면 성인이잖아. 진아는 선선히 고개를 끄덕였다. 의외다. 진아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할 줄 알았어. 진아는 과자 봉지를 열고 맥주캔을 땄다. 바삭한 과자 소리와 청량한 탄산 소리가 났다. 처음 마셔본 술은 맛이 없었다. 하고 진아가 앓는 소리를 냈다. 뭐야, 이거 왜 이리 맛없어? 어른들은 맛있게 먹던데. 처음 맛보는 일탈과 술을 마셨다는 매덕감이 진아와 해를 고양시켰다. 영화에서는 여자 배우와 남자 배우가 나와서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있었다. 해는 진아에게 물었다. 진아야, 너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나도 잘 모르겠어. 사실은 나도 잘 모르겠어. 누군가는 가장 소중한 거라고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던데 말이야. 진아가 해에게 말했다. 혹시 내가 수학여행 때 좋아하는 사람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 응. 그 애 사실 여자야. 그렇구나. 넌 안 놀러? 응. 왜? 그냥 세상엔 다양한 경우가 있는 법이니까? 영화 소리가 들리고 술 때문에 알딸딸해진 가운데 해는 자신의 강렬한 열망을 떠올렸다.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이에 관계가 있었으면 하는 소망, 불편한 이기심이 들었다. 마음속 한 구석이 끈적하고 음습한 그런 느낌이 들었다. 예전에 물어봤을 때 진아가 지금은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었다. 그러니 조금은 욕심을 부려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해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그래서 환히 웃으며 말했다. 나 너한테 뽀뽀해도 돼? 당연히 거절당할 줄 알고 한 말이었다. 그런데 진아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던가. 해는 당황했지만 자신이 한 말을 물고 싶지 않았다. 진아의 볼에 짧은 뽀뽀를 남겼다. 남에게 자의로 뽀뽀해본 적이 처음이어서 그럴까? 그 경험은 생경했다. 진아의 볼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해는 자신이 진아를 좋아하는 것인지 헷갈렸다. 물론 친구로서 해는 진아를 사랑했다. 하지만 여러 매체에 나오는 것처럼 진아를 보고 설레거나 심장이 뛰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해는 뽀뽀를 감행했다. 해의 인생에는 가장 친한 사이가 필요했다. 그래서 해는 진아에게 뽀뽀했다. 그러자 진아는 해에게 천천히 다가오더니 해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개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붙였던 입술을 때려던 찰나 다시 진아가 해의 얼굴을 잡고 키스를 했다. 해는 처음 느껴보는 감각에 어딘가 느낌이 서늘해지는 감각을 참을 수 없었다. 무엇인가 두려웠다. 그래도 두려움에 몸을 온전히 맡겼다. 바다 냄새가 났다. 눈을 떠보니 해는 바닷가를 걷고 있었다. 놀랍게도 몸이 아주 가벼웠다.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 법한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정말 아무도 없어서 오직 파도가 철썩거리는 소리와 걸을 때 모래가 눌리는 소리만이 정막을 채웠다.
날씨는 쾌청했고 바람은 선선하게도 불어왔다. 해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린다. 새파란 하늘만큼 예쁜 바다는 햇빛이 반사되어 빛났다. 눈이 부셨다. 잠깐이지만 강렬한 빛에 눈이 시려왔다. 눈을 순간 제대로 뜰 수 없었다. 눈을 다시 뜨니 한순간에 밤이 되어 있었다. 하늘에는 무수한 별이 수놓아져 있고 밝은 달이 해를 비추었다. 해는 바다를 걸어다니며 진아를 생각했다. 진아와 그 일이 있고 난 뒤부터 해의 정신 상태는 말이 아니었다. 갑작스러운衝動으로 하게 된 뽀뽀는,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해에게 죄책감을 가지게 했다. 그리고 불안감을 주었다. 해는 자신이 진짜로 진아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알 수 없었다. 진아와 스킨십을 하면 진아가 자신을 바라봐주는 것이 좋았다. 온전히 해를 눈에 담고 해를 욕망해주는 것이 해를 평온하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해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원했다. 진아를 좋아하는 게 맞을까? 이러한 물음이 해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더라도 해에게는 그 사실이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중요했다. 그래서 해는 진아에게 관심을 얻기 위해 진아에게 뽀뽀했다. 자신은 참 나쁘다고 해는 그렇게 생각했다. 해는 생각을 그만두고 바닷물에 손을 집어넣었다. 밤이라 차가운 것 같았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밤에 해는 바닷가 근처에 누웠다. 바닷물이 밀려오고 빠져나가면서 바닷물은 해를 천천히 적셨다. 머리카락부터 눈썹, 눈, 코, 입술과 목, 허리와 다리, 발끝까지 천천히 해는 젖어갔다. 바다에 잠겼다는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갈증이 일었다. 해는 자신의 입술에 묻은 바닷물을 혀로 핥았다. 짠맛이 났다. 동시에 바닷물을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해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바닷물을 남김없이 모조리 마실 듯 빠르게 삼켰다. 그런데도 목이 자꾸만 말랐다. 너무 말라와서 목구멍이 갈라지는 듯 했다. 결국 해는 목이 아파왔다. 고통스러워서 울음이 나왔다. 울다가 바닷물이 기도로 들어갔는지 해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눈앞이 전멸했다. 일어나 보니 해는 자신의 방 침대 위에 가만히 누워 있었다. 바다는 온데간데 없었다. 하긴 해가 고등학생이 된 이후로 직접 바다를 본 것은 1학년 때가 마지막이었으니 해가 갑자기 바다에 가 있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기묘한 꿈이었다. 잔잔하면서도 섬찟했다. 결국 바다에 잠기는 내용이 아닌가. 해는 집 밖에서 나름 생기 있고 밝아 보이려 노력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니 그게 잘 되지 않았다. 터덜터덜 집으로 들어와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침대에 힘없이 쓰러졌다. 방의 침대에 누워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보다 핸드폰 화면이 꺼지자 피곤해 보이는 해의 얼굴이 비춰졌다. 자신의 얼굴이 보이자 돌연 해는 자신의 방을 바라보았다. 더러웠다. 옷가지들은 널브러져 있고 방문을 열지 않아 쾌쾌한 냄새가 났다. 또 여러 책들이 방바닥에 쌓여 있어 보기가 안 좋았다. 그리고 해는 요새 잠을 잘 자지 못했다. 식욕도 없었다. 왜 연락이 오지 않는 걸까 하고 생각하면 많은 생각들이 해를 괴롭힐 뿐이었다. 연락이 오지 않는 게 당연할지도 몰라. 해는 충동적으로 상담 예약을 잡았다. 이틀 뒤 해는 상담실로 찾아갔다. 상담실은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분위기였다. 크림색 벽지에 따뜻한 오렌지색 조명이 상담실을 안온하게 비추었다. 상담실 안은 조명과 탁자가 차지하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작은 거민형이 앙증맞게 놓여 있었다. 상담해 주시는 분은 30대로 보이는 여성분이었는데 목소리가 무척이나 밝고 조곤조곤한 말투를 가진 분이셨다. 상담을 시작하면서 상담사는 해에게 추인 캔디를 주었는데 문득 과거 일이 생각나서 더욱 서글퍼졌다.
상담사의 인사를 시작으로 30분간의 상담이 시작되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 때문에 오셨나요? 제가 최근에 애인과 헤어져서요. 잠을 잘 못 자고 식욕도 없어서 이게 심리적인 문제 같아 찾아오게 되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최근에 남자친구분하고 헤어져서 힘드신가 보군요. 그 뒤로 남자친구와 헤어져서 마음이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 등을 물어보며 차근차근 상담이 진행되었다. 해는 그 질문에 성실히 대답하면서도 남자친구가 아니라고 정정을 해줘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되었다. 그렇지만 굳이 말하지는 않았다. 해는 자신이 여자를 좋아한다고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이건 뭐랄까, 해 자신의 자신감 문제이기도 했다. 이미 해는 사회에서 말하는 정상에서 벗어난 장애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여자를 좋아한다는 비정상성을 더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럴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굳이 정정하지 않았다. 상담의 내용은 그래도 해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었다. 같이 상담을 하면서 자신의 상태를 알아보고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감정을 회피하지 않는 법을 연습했기 때문이다. 해는 진아와 함께 거리를 걷고 있었다. 오르막길을 올라가던 중 해는 작은 포스터를 발견했다. 파란색 포스터에 작은 돌멩이들이 그려져 있는 시원한 느낌의 포스터였다. 진아가 좋아하는 밴드의 공연이 오늘 밤 7시에 열린다는 내용이었다. 해는 진아에게 포스터를 보여주며 오늘 이 공연을 같이 보자고 제안했다. 다행스럽게도 예매를 하려고 보니 딱 2자리 남았었다. 행운이었다. 해는 진아가 들떠있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해도 기분이 붕 떴다. 공연장은 홍대의 지하에 있었는데 계단이 무척 가팔랐다. 그래서 해는 진아를 꼭 붙잡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내려간 공연장은 약간 어두웠고 시원했다. 밝은 조명이 있어 눈이 부시기도 했는데 그것이 밴드의 밝은 분위기를 살려주는 듯했다. 맨 앞에서 보컬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키보드와 드럼, 일렉기타가 일제히 반주를 시작했다. 빠른 템포의 반주가 흥을 돋우었다. 보컬의 시원한 음성과 신나는 노래를 듣고 있으니 벌써 마지막 곡이 되었다. 마지막 곡의 이름은 블루. 이름처럼 아주 시원하고 경쾌한 노래였다. 공연이 끝나고 밖에 나오니 비가 세게 내리고 있었다. 아마도 소나기가 내리는 것 같았다. 비가 왔기에 해는 더 넘어지지 않기 위해 더 시간을 쏟을 수밖에 없었다. 더욱 진아에게 의지하며 가파른 계단을 올라왔다. 가까운 곳에는 편의점이 없었다. 카페도 없었다. 그렇기에 해와 진아는 비를 맞으며 걸을 수밖에 없었다. 비가 잦아들 때쯤 해는 놀이터를 발견했다. 벤치가 모두 젖어 있긴 했지만 상관없었다. 이미 온몸이 젖어 있었기 때문이다. 벤치에 앉은 해는 머릿속에서 맴돌았던 이야기를 꺼냈다. 자신의 다리를 팔로 탁탁 내리치며 말했다. 진아야, 넌 지겹지 않아? 다리가 아픈 나 말이야. 네가 옆에서 챙겨줘야 하잖아. 오늘도 나 때문에 비 맞고 내가 다리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네가 신경 쓸 게 없었을 텐데 미안해. 진아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다리를 내리치는 해의 팔을 자신의 팔로 막으며 말했다. 아니야, 그런 거 신경 안 써. 나는 너 챙겨주는 거에 별 생각 없는 걸. 속상해하지 마. 해는 불쑥 화가 났다. 화를 내고 싶었다. 그래서 소리쳤다. 그냥 네가 괜찮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 이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 우리 얼마 전에 길 걷다가 내가 넘어진 뒤로 가족들이 없을 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널 내 보호자로 취급하잖아. 너한테 항상 착하다고 하고 그냥 아주 나는 너에게 의지하는 사람일 뿐인 거야. 불쌍한 장애인일 뿐이라고. 그렇다고 우리를 사귀는 사이라고 봐주지는 않잖아. 다른 사람들 눈에 우리는 도대체 뭐야?
진아는 머리를 감싸쥐고 한숨을 내뱉으며 말했다. 혜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우리가 서로 좋아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 혜는 이제 거의 울듯이 소리치며 발악했다. 사랑하는 거 중요하지. 그런데 난 널 사랑하지 않는 걸지도 몰라. 물론 널 좋아하지. 네가 없는 일상은 상상이 불가능해. 그렇지만 난 단지 네가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널 사랑한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미안해. 우리 생각해볼 시간을 가지자. 혜는 혼자서 벤치를 짚고 벽을 짚으며 아주 조심스럽게 비에 젖은 길을 걸어 자신의 집 쪽으로 향했다. 진아는 혜를 잡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혜는 집에 도착했다. 혜선이 가는 대로 벽을 바라보다가 진아와 함께 벽에 걸어두었던 커다란 청사진의 눈길이 갔다. 열린 창문을 통해 바람이 불어왔다. 천에 새긴 파란색 안료가 바람에 날렸다. 넘실거리는 것이 마치 파도 같았다. 혜는 손에 힘을 주어 천을 잡아 뜯을 듯 하다가 바닥으로 내려놓았다. 비에 젖어 찝찝함을 느낄 법도 하건만 혜는 그런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 보였다. 그저 다시 울었다. 엄마가 혜의 방에 들어와 무슨 일이냐고 여러 번 물을 때까지 울음을 멈출 수 없었다. 혜는 울다 지쳐 잠들었다. 다음날 아침 혜는 습관적으로 진아에게 연락하려다가 그만 멈추었다. 어제 진아와 크게 싸웠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었다. 심지어 자신이 막말한 채로 혜는 자신이 나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진아를 더 이상 고생시키기 싫었고 자신이 불쌍해 보이기도 싫었다. 그래서 혜는 일상에 스며들어버린 진아와 자신의 일상을 분리시키기로 했다. 우선 진아와 관련된 것들을 최대한 없애려 노력했다. 특히 물건들을 더 신경 써서 치웠다. 친구들과 주고받은 선물, 같이 찍은 네컷 사진, 같이 맞춘 키링, 서류를 그렸던 그림 등 세어보자면 아주 많은 것들이 있었다. 물론 같이 만든 푸른 바다천도 치웠다. 사진도 모조리 지웠다. 그러나 그것은 혜의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 혜가 아무리 진아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진아는 혜의 삶에 이미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같이 걷던 공원도, 같이 먹는 과일맛 아이스크림도 모두 혜의 일상에 있었다. 물건들이 없어도 기억은 남았기에 그것이 또 혜를 힘들게 했다. 혜는 진아와 사귀었을 때 들었던 죄책감이 멀어지게 된다면 사라질 줄 알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혜는 아직도 자신이 옆에 있어줄 사람을 갈망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사실은 알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필사적으로 모르는 척했을 것이다. 사람에게 의존하면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니까. 사람을 갈구하면서도 그것만은 확실하게 알았다. 혜에게 사랑이란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만큼 사랑을 돌려받기 원하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혜가 본인을 버려도 그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사랑은 숭고한 것,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 올바른 사랑의 방식이라고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혜는 사랑에 겁먹었다. 소중한 사람을 만들고 싶어 하면서도 일정한 관계 이상으로 가까워지는 것이 싫었다. 상담에서 돌아온 뒤 혜는 메시지가 온 것을 확인했다. 웹 말신, 발벌 여성 장애인 센터. 안녕하세요. 저번 자주 모임은 잘 즐기셨나요? 저는 유나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 두 번째 자주 모임이 열립니다. 시간 되시면 방문해주세요. 이번에는 체육대회를 엽니다. 장소 땡땡구 XX로 57-1. 아주 간단하고 정갈한 문자였다. 지난번에 생각해봤을 때 혜에게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장애인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즐거웠다. 그렇기에 이번 자주 모임에도 참석했다. 체육관에 들어서자 유나가 혜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혜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나요? 네, 그럼요. 유나님도 잘 지내셨죠? 네네, 잘 지냈어요. 먼저 들어가 계세요. 체육관에 들어가자 20명 남짓 되는 장애인분들과 비장애인분들이 계셨다. 다들 반갑게 인사해 주셨다. 그렇게 둥그렇게 모여있으니 처음 보는 운동복을 입고 있는 선생님께서 마이크를 들고 반갑게 인사를 하셨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체육대회를 같이 할 말랭이라고 합니다. 별명이에요. 피트니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하여간 오늘 잘 부탁드려요. 자, 옆으로 돌아가며 자기소개를 해볼까요? 하나 둘 마이크가 돌아가며 자기소개가 시작되었다. 자기소개를 들어보니 다양한 장애와 나이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았고 체육대회에 오신 이유도 가지각색이었다. 어떤 분은 장애인 친구를 따라오셨고 어떤 분은 재밌어 보여서 혹은 장애인분들 활동지원사분이나 가족분이어서 어떤 분은 활동가분이시기도 했다. 자기소개가 끝이 나고 헤어 운동할 사람들은 운동의 시작 전 스트레칭을 했다. 자신의 몸이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위험하지 않을 만큼 축축쿡쿡 몸이 늘어났다가 움직였다. 휠체어가 위잉하고 한 바퀴를 돌았다. 그렇게 스트레칭을 마친 후 풍선을 바구니에 넣고 전환점을 찍고 돌아오는 첫 번째 게임을 했다. 빠르게 다녀오면 1점을 얻는 것이지만 빠르게 가면 풍선이 날아가거나 바닥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휠체어 이용자도 보행자도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다. 그러나 해의 차례가 왔을 때 해는 그만 발이 바닥에 작은 템에 잘못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다리에 통증이 찾아왔고 그제서야 무릎을 바라보니 무릎에 피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잠깐! 타임! 혜님 괜찮으세요? 아, 네, 좀 까지긴 했는데 일단 쉬어야 할 것 같긴 해요. 감사합니다. 혜는 말랭이의 부축을 받아 체육관 가장자리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말씀하신 대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혜님. 말랭이님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민폐만 끼쳐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혜님도 저 많이 도와주셨는걸요. 제가요? 네. 아까 제 차례 때 응원 많이 해주셨잖아요. 상호 돌봄이죠, 상호 돌봄. 아, 저 이제 가볼게요. 혜는 말랭이가 말한 상호 돌봄이라는 단어가 입에 계속 맴돌았다. 그래, 상호 돌봄. 결국 작은 것도 돌봄이 될 수 있는 것 아닐까? 나는 진아와의 관계에서 나만 돌봄받는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어. 나도 진아에게 돌봄을 줄 수 있는 것이었구나. 심지어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어. 혜는 운동회가 어떻게 끝나는지도 모른 채 상호 돌봄 생각만 골똘히하다 집으로 돌아왔다. 혜는 고민하다 졸업식 전에 한번 친구들끼리 모여야 하지 않겠냐며 그룹 채팅방에 연락을 남겼다. 그렇게 해서 모인 장소는 건대 근처의 분식집이었는데 주말이라 사람이 무척이나 붐볐다. 혜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며 걸어야 했다. 분식집에 들어가니 벌써 몇몇의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아 콜라를 마셨다. 목을 찌르는 탄산감이 그리 기겁지는 않았다. 해가 앉은 테이블의 끝에 진아도 앉아 있었다. 진아를 보는 순간 혜는 미안함이 멍해졌다. 다행일까? 진아는 즐거워 보였다. 같은 반이었던 애가 친절하게 혜의 안부를 물어봤다. 그러면서 오늘은 왜 진아와 붙어앉지 않냐고 물어보았다.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마음이 퀭하고 아파왔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나갈 무렵 혜는 진아가 신경 쓰였다. 그래서 진아 옆 친구들이 화장실에 간 순간을 포착하여 옆으로 다가가 같이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자고 물었다. 진아는 고민하는 듯 하더니 혜의 손을 잡고 편의점으로 향했다. 편의점에서 과일맛 아이스크림 여러 개를 골라 계산을 하고는 돌아오는 길에 혜는 다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진아와 어느 의자에 앉았다. 그걸 빌미로 혜는 진아에게 말을 걸었다. 진아야, 우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어. 화가 났다고 너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진아는 굳은 표정으로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렇게 괜찮아 보이지는 않았다. 걔는 다시 진아에게 말했다. 너와의 관계에서 죄책감과 압박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 특히 내 장애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어. 그래서 많이 생각해봤어. 어쩌면 나는 널 사랑해. 아마 그렇겠지. 네가 아직도 날 좋아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예전에 약속했었잖아. 입시 끝나면 바다 보러 가기로. 내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 나랑 바다 보러 가지 않을래?